오늘 하락이었어요. 지수는 플러스 났고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어요. 이거 하락장이에요. 이게 강세장의 패턴이죠. 하락을 기뻐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만 이러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락을 고대하고 있고 하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연초 대비 5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외 대상이에요. 이제 조금 관심,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개인들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10조도 넘게 팔았어요. 4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20조 다 개인들 손에서 나갔어요. 왜 그래요? 한국 시장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요 며칠 이제 조금 어떤 열기가 좀 느껴지고요. 왜 지금 삼성전자를 파냐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조방원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삼성전자 살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일본이 5배 올랐고요. 중국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지금 우리 2배도 안 올랐어요. 제가 감히 예언을 드리면 굉장히 시장 얘기 여쭤볼 게 많은데 뭐 저희도 앞서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제는 좀 불안한데 이제는 고점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고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짚어보기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고점이 맞느냐? 네,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연합뉴스 경제TV에 나와서 조금 버르장 머리 없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험악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했죠. 우리 예전에 신구 선생님을 패러디했습니다.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라고 하면서 니들이 상승장 맛을 알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 최근 15년의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은 상승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시장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영원 불변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 빠지고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승장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장의 흐름에 주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여전히 제가 정말 작년도에 나와서 목놓아 부르짖었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입니다. 즉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3차 상법 개정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PBR, 고배당, 뭐 이런 주식들, 금융주, 지주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9월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AI 관련된 투자는 저는 끝없이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HBM도 엄청난 수혜다라고 얘기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한 외국계 증권사 쇼 땡땡님은 이제 반도체 안 된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상황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빅테크들의 AI 관련 투자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젠스망이 얘기하는 거는 2030년 기준으로는 3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올해만도 한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번 실적에 그러면 그 AI 관련된 거품이냐 논부터 잠깐 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넘어와야 되는데요. 거품은 언제 나냐면요. 자기 돈 아닌 걸로 뭘 할 때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AI 기업들이 자기 돈 아닌 걸로 하느냐? 첫 번째 사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라클입니다. 최근에 오라클 주가가 좀 흔들리죠. 18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손익이 180억이 안 됩니다. 130억대예요. 근데 이 회사가 180억 달러를 채권으로 발행하니까 이게 웬 거야? 이제 드디어 과잉이 시작됐어. 이렇게 하는데요. 과잉은 여러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대출받았다고 해서 과잉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브프라임 때 보면 너도 나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대출을 주는 금융기관들이 매우 안이해집니다. 이거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이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대출을 막 해주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버블이 발생해서 버블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AI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로 다른 궤적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몇 천억 달러지만 2030년부터는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현금 조달 능력이 좋다고 해도 3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잽싸게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인 1조 4천억 정도는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 한 1조 5천억 이상은
남의 자금으로 조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 금융회사들이 AI를 위한 팀과 펀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들이 이게 돈 된다고 이제 냄새를 맡았고요. 돈을 빌려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법으로 언제 올 거냐? AI 관련된 법으로는 네. 이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서 이제 정말 뭐 동네 뭐 꼴뚜기 망둥이 다 뛰어가지고 다 AI 막 난리가 나면 그건 이제 버블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최소한 그 버블이 오기 전까지 지금 한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교롭게도 23, 22, 23, 24년의 고통의 기간이 지금의 부활의 시간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시티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한국의 그 디램 업체들의 수익 전망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 얼마나 오느냐? 높게 지금 한국의 증권사는 지금 67조 정도가 지금 최고치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게 뭐 9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한 8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1.5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 80조니까 순이익 뭐 한 70억 정도, 70조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럼 10배 때리면 700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26년도 상반기 거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 상반기까지 가보면 이게 27년도 걸 땡길 수 있는지가 여부가 판별될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상반기에 27년도 땡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주가가 한번 제대로 붙겠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700조 갈 수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한 80조 나오겠죠. 순이익 기준으로 10배 때리면 800조예요. 지금부터 60% 공간이 정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날개가 두 개가 달렸어요. 처음에는 외발 동력으로 갔거든요. 즉 정책 효과로. 근데 정책 효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같이 붙은 겁니다. 이 두 날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이고요. 자, 그럼 정책 효과는 끝났느냐? 이 정책 효과는 먼저 정책을 쓴 나라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1번이 정책 효과가 끝났나요? 지금 2014년 저점 대비 5배 올랐습니다. 지금 1번 증시가. 그 다음에 중국은요. 작년도 9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증시 부양하겠다. 부동산이 맛이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면서 계속 올라가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요. 오늘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주가지수 3,800 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정부와 현재 집권당은 요거 주식시장 잘못되면 부메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3,800은 정상 상황으로 회귀한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중간에 네.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천을 가는 거, 그다음에 내년에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0조가 나고 전자가 90조가 나서 주가가 더 오르는 거는 이제 그림일 수는 있는데 우리 코스피가 4월 저점이 2,280인가 그랬거든요. 네. 오늘 장중에 거의 3,900을 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6개월 정도 만에 100,700포인트니까 거의 80%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물론 장기적으로 잘 가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지만 주식이라는 건 위아래 10%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약간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 같은 건 전혀 없을까요? 저는 요즘 너무 사람들이 또 한쪽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던가요? 근데 의외로 요즘에는 이 업계 이 옛날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대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을 기뻐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약간 내 사람-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신생 업체니까 저희는 기존 저가 이제 모시던 분들은 주식이 꽤 많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 새로 오신 분들이 현금이 많거든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주식이 안 사져요. 저희가 사고 싶은 주식을 대놓으면 장중에 계속 올라요.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저도 박스권 매매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호가에 대놓으면 사지겠지 하고 대놓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사지는 날이 꽤 여러 날이 있습니다. 안 사집니다. 지금 주식이 안 사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대하는 게 언제 하락할 거냐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만 이러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락을 고대하고 있고 하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락이 약합니다. 오늘 하락이었어요. 지수는 플러스 났고. 예.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어요. 이거 하락장이에요. 근데 지수는 플러스 났어요. 이게 강세장의 패턴이죠. 강세장은 하락폭이 낮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게 강세장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의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의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지수가 5,000포인트 가는 상황에서 3,80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꺾었다? 지금 제 고객들 중에 제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회사 이제 설립하는 한 2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주식을 다 팔았어요. 3,400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팔고 이러지 말아야 되니까 비중 조절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 저 그걸 어떻게 개인들이 시장을 맞출 거냐? 저는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질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개인들한테 가장 좋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률이 떨어지면 팔으셔도 됩니다. 시가 배당률이. 근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느냐?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이 증권 업종이에요. 제가 이제 23년도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많이 산 증권주가 그 당시 시가 배당률이 7.5%였어요. 7.5%. 주가는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 배당률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6% 나옵니다. 주가가 2배 올랐으면 7.5%가 3.75%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5.6% 정도가 나와요. 예. 네. 그 3분기 이전 분기 기준으로 지금 주가 다시 더 올랐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식을 매매할 때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 그래서 인버스 지금 다 거덜났잖아요. 인버스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이 있어요. 네. 주식이 엄청 올랐어.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위아래 15% 정도의 조정은 아무 때나 있으니까 네. 내가 주식을 100%다 갖고 있다가 네. 15% 맞아서 팔면 더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전자 제가 여기 방송 맨날 나와서 절대 팔면 안 된다. 엉덩이 딱 붙여라. 정말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전 개인들 다 팔았어요. 주식 많은 분은 막 예를 들어 100%인 분은 좀 조정해도 돼요. 지금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언제든지 현금 10% 20%는 들고 있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근데 지금 한 의원님이 지금 현장을 착각하고 계신 게 벌써 이미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됐고 네. 보통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 어떻게든지 꼭지에 다 팔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시고 조금만 팔면 올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아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그런 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마켓 타이밍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니, 모티브가 마켓 있어야 타이밍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거버넌스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개인들이 최고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뭐냐? 찰리 먼거가 보여줬던 건데요. 찰리 먼거 죽을 때까지 코스트코 들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워렌 버핏 그 시즈 캔디 잡아놓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매입했던 돈 이상의 배당을 거의 매년 받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자 뭐냐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놓고 안 쳐다보는 게 개인들이 최고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쉬운 최근에 일이 아니. 최근에 보여줬던 게 삼양식품 같은 거였잖아요. 미국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삼양식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에 삼양식품이 최근에 주식이 고점에서 꽤 빠졌어요. 네. 그냥 딴 거 오를 때 빠지니까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미칠라 그래. 그렇게 올랐는데 이런 인간의 그 심리적이고 멘탈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거는 물론 대표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괜찮은데 개인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삼양식품으로 너무 이렇게 훌륭했는데 다 주식 갖고 있으면 빠졌을 때 여기서 지져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제가 단디 드리는 생기거든요. 말은 그 남들 인기 많았던 때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고점 잡아가지고 그거 영원토록 갖고 있으면서 영원토록 손실 보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시가 배당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 조선 우리가 지금 인기가 많은 조방원 전 안 해요. 전망이 나빠서 아니요 전망 좋죠. 근데 이미 몇 년 후 걸 땡겨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왜 지금 삼성전자를 파냐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조방원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삼성전자 살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삼성전자 아직 27년까지 안 땡겨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6년도 초반 땡겨왔어요. 그러면 27년도까지 진짜 좋다고 땡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과 가격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겁나서 못 사요. 많이 올라서. 조방원은
훨씬 비싼데 사요. 자동차는 비싸서 못 사요. 아니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못 사요. 싸서 못 사죠, 자동차. 싸서. 미국이 무서워서 못 사요. 싸서 못 네. 사죠. 근데 방산주는 사요. 방산주가 자동차보다 비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차는 3년 내지 7년이면 수명 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합니다. 방산은요. 제가 93년도, 94년도, 96년도에 공군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그때 주력 기종이 팬텀이었어요. 네. 1970년에 쓰던 거였어요. 요즘 팬텀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요. 엄청나게 긴 사이클이에요. 아무리 전망은 좋게 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근원적인 큰 변화, 경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국 대상으로 장사를 했다. 예. 근데 이제부터 미국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그 조선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조선은 많이 없으니까 나는데요. 뭐 엄청나요.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 230배, 250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우리 힘 없이는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장사할 수 있어요. 업황 좋아요. 예, 앞으로 전망도 좋고요. 주가는요. 주가는 삼성전자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2028년 거 땡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028년 땡겨가지고 지금 한 800조 나온다. 저는 안 해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 그거는 800조, 900, 1000조 갈 것 같아. 그래도 안 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러면 지금 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번이 5배 올랐고요. 중국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지금 우리 2배도 안 올랐어요. 제가 감히 예언을 드리면 사람들의 흥분은 4,200 이상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쯤에서 이제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어졌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현금화의 기준을 개인이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제시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익률 채권하고 비교하셔야죠. 주식시장의 이익률이 채권보다 안 좋아지면 그때는 주식보다 채권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한 2%대 중반, 3% 가까이 2.6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 하고 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연간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배당 수익률로 환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성장률하고 함수로 뽑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3% 미만으로 떨어졌어. 그럼 하지 말아야죠. 예. 예를 들어 반도체주는 워낙 그 배당이 적으니까 배당으로 볼 건 아니고 이익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배당이 높고 하니까 충분히 배당이랑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네, 그런 증권주는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제 2004년부터 주식을 배웠으니까 그때 하여튼 증권주는 천수답 장세라고 그래가지고 좋을 땐 너무 좋고 나쁠 땐 너무 나빠서 지금 싸다고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이익의 고점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주 같은 주식은 PR이 높고 돈을 못 벌 때 사서 돈을 왕창 벌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정책, 기업 실적은 기업 실적이고 정책 변화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다음 정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대통령이 여기까지 얘기한 바로는 이번 정부 어디까지 내임덕 나기까지는 밀어붙이겠다는 얘기하네요.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으로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저는 외국을 보자는 거야. 외국을 보면 일본 어땠냐? 일본 보여줬잖아요. 일본처럼 주가 5배 갈 동안 환율 2배 나도 될까? 일본은 2배 났거든요, 환율. 네, 환율 2배 낮죠. 우리는 3,000원 가는 거거든요, 환율이. 그렇게 뭐 되면 안 아니 되잖아요. 그건 환율은 여기서 땡길 필요 없고 네. 그럼 환율을 안 움직인다고 하면 네. 2.5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2.5배면 5천 포인트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네, 지금 뭐 5천 포인트만 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걱정이 사람들의 열광이 항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주식이 2배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기 시작해. 아직도 냉랭해요. 왜? 미국이란 걸출한 시장 있잖아요. 한국 시장이 연초 대비 5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외 대상이에요. 이제 조금 관심,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개인들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10조도 넘게 팔았어요. 4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20조 다 개인들 손에서 나갔어요. 왜 그래요? 한국 시장 안 좋다는 거예요. 언제 한국 시장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 며칠 이제 조금 어떤 열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 3,600 볼 때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세상에 내가 한 30년 가까이 경력이 있는데 신고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싸늘함은 내가 처음 봤다. 정말 싸늘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습게 얘기로 저기 각도기 저 유퀴즈 나오면 그때 조심하세요. 팔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그때를 네. 신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6킬 나가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막 주식쟁이들이 여기저기 막 공중파 나왔다. 저 말고라도 보세요. 20년, 21년에도 그런 그때 그 증시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막 공중파 타고 예능에 그랬었어요. 나오시고 뭐 예능에 그럴 나오고 때가 그랬잖아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능까지 나오면 이게 그게 막장이에요. 아직 저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아, 돈 버셔야죠. 그런 나가면 더 운세 폭이 적어져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과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잘못 내리면 이건 제가 지금 이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이에요. 잘못 내리면 후회한다. 근데 지금 내린 사람들은 다 잘못 내렸다는 거죠. 이게 다 내려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사람들이 다 내리더라고요. 내릴 때. 예측해서 그래요. 조금만 내려놓고 그냥 저는 리스크 개인- 관리하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예측을 해서 거꾸로 정말 많이 탔거든요. 포기한 거야. 계속 틀리니까 포기한 건데 아니 저도 그래도 나름 여기서 이제 이쪽 그 증권밥 먹으면서 살았는데 저는 안 한다니까요. 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버핏 할아버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고수들이 안 하는 걸 왜 일반 그 인들이 나는 정확히 시장을 맞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은 뭐 성경 말씀처럼 여기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 여기서 교만해 가지고는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질문 좀 바꿔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9만 9천 몇백 원인가 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증권주도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신규로 자금을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 맡기러 오는 분들한테도 지금 얘기하신 종목들을 신규로 사도 전혀 무방 없다고 얘기하신다. 아, 저는 얘기를 하기를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 새로 사긴 약간 비싸다. 왜냐면 난 15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설명 15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 800조 되겠네. 지금 저가 삼성전자를 살려면 18만 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살 것 같아요. 2배 정도. 예, 저는 근데 그 확신까지는 좀 없네요. 아, 오케이. 근데 저 이거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단에서 넘어가는 게 정말 그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보유자가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유자가 지켜만 보는 대응이 적합한 장인지 아니면 쉬어갈 때는 조금 더 담아가는 게 적합한 장인지 이 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8만 원대 초반 가면 담고 싶거든요. 아우,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계속 초반, 그때 15%. 7만 원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별로 얼마 안 지났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두 달만 한 두배 올랐어요. 지난달에 그 7만 원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만 물어보시길래 저의 목표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제가 원래 5만 원대 후반에 물타기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없던 분들에게 7만 원대 중반에 심어주면서 5만 원대 살 때 8만 5천 원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꿨습니다. 저희 목표가를 훨씬 올렸습니다라고 한 달 전쯤에 연합뉴스 경제 TV 나와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좀 더 황당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번 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공상과학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샘 얼트먼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나면서 이쪽 이제 전문가니까 뭐 반도체 뭐가 얼마나 필요해요 하지 않고 웨이퍼 90만 장이라고 네네. 하고 왔어요. 이게 근데 얼마나 물량이냐? 디램이 한 달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3사 합쳐서 180만 장에서 190만 장 들어갑니다. 이 동그란 웨이퍼가. 근데 한 회사가 오더니 90만 장을 달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못 알았겠지. 근데 그 이후에 샘 얼트만이 했던 거 보면 AMD하고 뭐 10기가와트, 엔비디아하고 10기가와트, 또 어디하고 또 뭐 난리가 났잖아요. 보니까 얘네들 이거 농담 아닌가 봐. 저 돈은 어디서 땡길 거지? 그 엔비디아 1,000억 불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래서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절반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캐퍼 증설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거 예를 들어 지금도 쇼티지잖아. 그러면 90만 장 만들 거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디램 공장 하나당 월 웨이퍼 투입 개수가 10에서 20만 장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 짓는데 요즘에 이제 장비값이 올랐으니까 그 라인 하나 짓는데 얼마가 되냐면 거의 300조 정도 들 수 있다.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샘 얼트만이 했던 얘기를 해보면 공장이 한 5개 정도 필요하다는 거야. 4개, 5개 정도. 조금 많이 잡아서 300조면 5개면 1,500조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못 투자했다 다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얼토당토 하나는 이
설비 요청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냥 툭 던진 얘기가 아닌가 보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젠슨왕이 2030년 3조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도금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의 역사상 가장 GDP 대비 설비 증설이 많았던 게 철도였어요. 네. 철도가 한 4-5% GDP에 그다음에 이제 IT 통신 먹이 한 2-3%, 지금 AI 1%. 자, 그러면 지금 철도하고 비교되면서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라서 철도 수준의 GDP 대비 추입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3조 달러가 말이 되죠. 말이 30년 되면 한 50조 될 거니까 미국 GDP가 명목으로. 말이 되는 건가?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평택 공장 지어야 됩니다. 새로. 네. 미국에 줘야겠죠, 미국에. 뭐 미국에 네. 짓든 어디에 네. 짓든 공장 지어야 돼요. 네. 빨리 지으려면 한국에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관세 맞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 지려고 하겠죠. 제가 그러면 전자는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시면 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증권주 같은 거 오늘 조금 조정받긴 했던데 네. 얘는 신규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네. 뭐 증권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 방송 나와서 계속 증권전 제일 먼저 얘기하신 떠들었으니까 분입니다, 증권주에서. 예. 네. 그거는 배당률을 보고 결정하셔라. 시가 배당률이 시중 그 예를 들어 국고채 3년이나 10년 물 금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그때는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신영증권 이런 거 얘기해 주셔갖고 진짜 엄청 그때 얘기하시고 엄청 올라서 네. 이거는 약간 증권주의 아버지 같은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네네. 깍두기 대표님이. 지금 앞서도 제가 한 회사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 7.5% 시가 배당률이라서 샀는데 주가가 2배 왔으니까 3.75%로 정도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근데 웬걸 봤더니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그때 실적 보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5.9%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주주환원하고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주주환원이라는 걸 은행 다음으로 증권회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계산하기 아주 쉽습니다. 얘네가 배당을 얼마 줄지 계산하는 거 뭐 어렵지 않고요. 상반기 실적하고 그 비교해서 하반기 실적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이렇게 분간해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시가 배당률 계산하는 거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보시면 여전히 배당률이 6% 7%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배당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일종의 하우스 장사잖아. 하우스. 지금 뭐 그 폭발했는데 하우스가 폭발했는데 하우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겠습니까? 네. 예, 돈을 많이 벌죠. 네. 그래서 급할 거 없다 여전히. 여전히 뭐 예, 그럼 예를 들어 증권주는 지금도 충분히 싼 종목들이 있다.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뭐 고점 이야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 증권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코스피 위주로 봤을 때는 고점을 논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또 많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채팅하시거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소외되어 있음에 좀 그 이 장 전반을 체감하실 때 다른 결로 느끼시고 약간 힘들어하시는 기류도 저는 몇 주 전부터 읽히거든요. 이런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필요할 것 코스닥 같습니다. 고점 가면 그때가 거의 이번 장의 거의 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장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정책과 실적으로 지금 양날개를 달았다는데 이거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외국인이에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뭐 샀어요? 뭐 어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뭐 어디 뭐 이런 무슨 리츠 뭐 이런 거 사셨을까? 안 사셨을 것 같은데. 대중적인 거 그렇죠. 자, 그럼 외국인들은 뭐 특별히 달라요? 제가 이번 장을 보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외국 친구들은 삼성전자 왜 이렇게 늦게 사? 이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왜 이제 사는 거야? 좀 웃기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얘들이 IT 몰라요. 네, 메모리 더 몰라요. 얘네들이 메모리를 커머더티 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구려 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부가가치는 전부 GPU, CPU에서 나오지 이거야 뭐 대체 가능하잖아. 마이크론 썼다, 삼성 썼다가 하이닉스 썼다가 막 바꾸니까 이거 뭐 값어치 없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얘들이 뒤통수 맞은 거야.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석유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농산물처럼 커머더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커머더티 아닌 커머더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얘네가 앞불스 뜨거 이러면서 지금 사고 있는 건데 얘네들 지금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들어온 거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 미국 할 때 애플 사고 아마존 사고 구글 사고 메타 사고 테슬라 사고 이러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구석에 있는 거 잘 모르는 거 살 수 있을까요? 예, 저처럼 이제 막 신생 스타트업 투자자분도 5천억 이상 사기 힘들어요. 거래가 안 돼.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사고 있는 것 중에 5천억 언저리가 있는데 100번도 넘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보면 그 온기가 나눠질 때쯤은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상승의 끝물이다. 뭐 이쯤은 돼야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만드는 장에서는 일단 큰 대형 주식들이 먼저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얘들이 그냥 한국 거 편입으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지금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한국 시장은 사자가 아니라 뭐야 반도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디램이 이런 거야? 지금 디램 쇼티지 상황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디램 쇼티지 상황이 지금 어마무시해요. 지금 그래서 그 오늘 나온 유통업자의 얘기는 중복 주문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쇼티지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버블일 수도 있지 않아요? 17, 18년에도 딱 그랬거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 네. 주문이 엄청 많아서 네. 좋다라고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꺾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번 건은 유통업자들이 자리 설 데가 없다고 그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는 유통업자들 다 했잖아요. 지금은 유통업자들이 작은 손이 됐어요. 옛날에 유통업자들이 큰 손이었는데 왜 작은 손이 됐느냐? 쉽게 얘기하면 메타, 아마존, 구글이 직접 오는 거예요. 직접 달라고.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는 여기에 먼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 갈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통업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천히 팔아라. 갖고 있는 거 재고 천천히 팔아라.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고 잔량을 봐야 되는데 보통 재고 잔량 기간이 10주 내외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고점에서 올라온 거면 고점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올라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고점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고점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뭐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